예, 안녕하세요. 음성학을 너무 빨리 끝냈죠. 근데 다음 과에 들어가면 더욱 접해서 사실은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예, 이 음성학과 의문론, 다음 과 의문론이거든요. 음성학과 의문론 차이가 뭐냐면 음성학은요, 좀 더 기계적인 측면이에요. 시스템, 기계. 이 입이라는 게 어쩌면 기구 아니에요. 기계로 볼 수 있죠. 작동하는. 예, 그래서 그것이 잘 어우러져서 아티큘레이트죠. 그래서 매니플레이트 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나는 그래서 음성학은 좀 더 기계적. 그렇기 때문에 기계로 어떻게 측정이 가능해요. 측정. 근데 음은론은 그 소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예를 들어 여러분 깜깜 그러면은 더 시커먼 것 같고 캄캄 그러면 좀 감감. 어떻게 그렇게 소리만 차이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의미적인 전달뿐만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문제까지 일으키는 것인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의문론이에요. 그러니까 의문론을 얘기할 때는 뇌에서 어떤 식으로 이 소리가 작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 전달 부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감정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나. 이것이 바로 의문론이죠. 또 하나는 같은 소리를 내도 우리가 여러분 물이죠. 먹는 물이 있는데 발음이 어떻게 봐요? 국물. 국은 기억이었는데 이음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건 다른 단어인데 그러지 않죠. 국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 소리가 하나만 달라져도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리가 국하고 궁 하면 어떻게 하나는 국 그러면 먹는 숲이고 궁 그러면 팰러스 궁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국물 그러면 궁인데 그걸 예를 들어서 궁궐에 물이 차 있다. 궁궐에서 먹는 물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문론에 대한 거예요. 뇌에서 도대체 어떻게 두 뇌에서 되게 그래서 의문론은 조금 더 의미적인 측면이라 좀 기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나아갔다. 약간의 범주를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를 마치려면 195페이지에 그 음파를 넘어서가 있습니다. 음파라는 게 뭐라고요? 예, 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귀로.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낸 게 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내 입을 남이 귀에다 집어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무엇인가가 귀에 전달이 돼요. 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귀는 외귀하고 내귀가 있어요. 물론 중귀라고 있습니다. 중간. 외귀는 여러분 보는 귀고요. 내귀는 저 안쪽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귀에 있는 게 대표는 뭐예요? 그게 이어드럼. 우리가 고막이라고 해요. 귀청. 이어드럼은 뭐의 역할이 뭐예요? 밖에서 뭔가 들어오면 떨어요. 그러면 뭔가 떨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거기에 어떤 힘이 가해져야죠.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뭐예요? 공기예요, 공기. 그러면 내가 입에 소리 낸다는 건 뭘 움직이는 거예요? 공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공기를 움직이게 해서 공기가 어떤 모양이든 간에 퍼져나가서 그래서 귀에 가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귀가 이렇게 앞쪽으로 막고 있으니까 마주보고 이야기할 효과가 크죠. 우리 예전에 그 인간의 언어의 독특함이라고 얘기했을 때 소리를 주로 이용한다. 그 다음에 소리는 사라져요. 그래서 멀리 가면 못 들어요. 그래서 멀리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전화기를 쓰셔야죠. 아니면 뭐 이어폰이라도 쓰시든가 헤드폰을 쓰시든가 사용하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녹음하는 것도 뭐예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이 기계를 통해서 여기에 통해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장이 되니까. 왜? 소리는 사라지니까. 그러한 어떤 소리의 성격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뭐라고 그래요? 공기를 건드리고 사라지는 거. 음파라고 그래요. 왜 공기가 떨리는 게, 움직이는 게 사라지나? 왜냐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한 번 해서 움직였을 경우 에너지의 힘은 지구상에서는 반대 힘이 있죠. 우리가 자동차가 가려고 그러면 마찰이 있는 것처럼 반대 힘이. 그래서 반대의 힘을 이기다가 더 이상 못하게 되면 사라지는 거죠. 그 동작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방바닥에다가 어떤 물건을 휙 미끄러면 쭉 가다가 멈추잖아요. 이게 마찰이 있어서 그렇죠. 우주는 어떻게 던지면 쭉 계속 하잖아요. 사람이 한번 잘못되면 우주 밖으로 날아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마찰이 없으니까. 지구는 마찰이 있어요. 공기도 그 중에 하나예요. 바닥에 비하면 마찰력이 작지만 어쨌든 마찰이에요. 소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이야기하죠. 더 중요한 얘기 있으면 귓속말로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금방 아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음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여러분 책의 195페이지에 중간에 우리가 주파수, 그래서 주파수라는 게 있습니다. 주파수. 여러분 파형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까? 전기파 그렇잖아요. 전파라고 얘기하는 뭐 심지어는 전파상 가게 고쳐주는데요. 그래서 주파수. 그래서 주파수는 우리가 막 떠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기계를 통해 장치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재생할 수는 있죠. 어떤 모양인지. 물론 사람이 구성한 모양인지 진짜 그 모양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만들어낸 장치에서 재생하는 모양이 요런 게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여러분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196에 뭐 시커멓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 위에서 아래로 시커멓게 내려오는 게 있죠. 그래서 마치 무슨 뭐라고 이게 무슨 커튼 같이 커튼 내려온 게 뭐예요? 그게 좀 우리가 마찰이 강하면 이렇게 소리 밑으로 내려가요. 이제 뭐 pH 같은 거. 그 다음에 저 중간 지나면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T 말고 더 와서 쉬가 쉬. 그 위에서 아래로 쫙 내려오지 않습니까? 쉬, 쉬. 예. 이런 걸 이런 식으로 반응하도록 기계 장치가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소리가 이 모양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자들이 하는 건 기계 장치를 통해서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속에 사진을 찍어서 보일 때 물론 몸의 모양을 보여주긴 해요. 엑스레이가. 그러나 기계 장치가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는 거지. 폐가 곧 그 모양은 아닌 거죠. 여러 부분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 CT 같은 거, MRI도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봤을 때 우리의 문제점 또 어떤 생김새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퀄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이쪽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아까 소리를 통해서 두뇌를 미루어 짐작하듯이. 과학이란 그런 거죠. 과학이 놀라운 건 분명 하나. 우리의 속성을 본질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철학의 부분이 존재해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곧 이거이니까. 과학이 모든 걸 대체한다. 뭐 많은 부분에 그런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인간은 인간이에요.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만 우린 누군가 우리를 창조했다면 창조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뭐 그 종교나 저 종교 인간이 이상에 나왔다면 인간의 본질, 본성 이를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얘기. 그건 기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특히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달라이 라마 같은 경우에 인간의 희생, 거룩한 희생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포기하기도 하죠. 엄마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 동물의 희생과는 차원이 또 우리 엄마들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들이붓는 것. 나중에 자식들이 그게 부담스럽다고 갈등의 원인이 되긴 합니다만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엄청난 희생이 제 스스로가 저한테 강요를 하죠. 근데 아들은 글쎄요. 물론 저도 저희 부모한테 똑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수치를 나타내는 게 196페이지에 196페이지 밑에 보면 뭐 200, 2250, 2980 이게 이제 소위 주파수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주파수로 대부분 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뭐가 있어요? 그 E가 그렇고요. 오른쪽에 우 보면 280, 870, 2250 이렇게 해서 기계로 그거를 대체하고 다시 재생할 수 있다. 이게 음영음성학. 그래서 우리가 언어학은 크게 조음성학과 음영음성학인데 과거에 2000년대 이전에는 조음성학 위주였고요. 기계가 이렇게 발전 안 했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음영음성학. 왜냐하면 로봇이나
또는 기계 장치, 로봇이라고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칭. 사람의 소리를 그대로 내는 건 뭐다? 걔들이 머리에서 프로세스 내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소리 수치들이 무한대의 데이터로 축적이 돼서 그거에 조화돼서 나오는 거죠. 입에서 조화되는 게 아니라. 예. 로봇도 입모양을 그렇게 만들려면 그냥 막 껍벅껍벅 할 수는 있지만 그 동물도 안 되는데 여러분 영장류를 인간처럼 소리내게 하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기억자가 되어 있는데 침팬지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북목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기계가 인간의 소리를 내는 거. 그건 내는 게 아니라 재생하는 겁니다. 물론 AI를 통해서 좀 더 자연성이 되지만 인간의 그 무수한 역사를 통해서 무수히 나타난 어떤 연설문, 다른 건 다 뺀다 치더라도 그 연설의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안토니우스가 소위 시저의 죽음을 두고 로마인들이 했던 그 절규의 어떤 연설, 그 당시의 입장을 꼽아서 지금은 재생이 가능하지만 절규 당시의 그 스폰테니어스 그냥 자발적으로 나오는 자발성, 이 부분은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건 이 부분을 키우는 거지 소리를 잘 내는 무슨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음성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의문론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